안녕하세요.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뭐 똑같은 추위에서도 유독 이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죠. 물론 날이 추워지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독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치유비칙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유독 어떤 사람만 추위를 느낄까요?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침 오늘 날씨도 낮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 바깥 날씨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8시를 조금 넘긴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2도 정도 높은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은 부쩍 추워지지만 반대로 먼지는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길 곳곳에 공기는 꽤 탁하니까요. 마스크 챙겨 나오셔야 합니다. 현재 전북 익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불면서 먼지를 밀어내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영서와 충청 등 일부 중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차츰 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은 낮 동안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찬바람 덕분에 먼지는 해소되고 있지만 날은 부쩍 추워집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서울 0도, 청주 2도, 안동, 전주 4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엔 호남과 제주에서 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호남 동부 내륙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건조경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은 강풍까지 우려됩니다.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보다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내일은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만약을 위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에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확인하시고 사용 방법 꼼꼼히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치유비책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네. 장미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밖에 나갈 때마다 많이 춥죠? 춥죠? 네. 추워요. 저는 네. 몹시 추워요.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타세요, 평소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자 쓰고 네. 겨울에는 머리도 너무 춥고 네. 장갑 끼고 목도리하고 마스크하고 네. 좀 덜 추려고 선글라스도 끼고 옷을 몇 개를 껴있는지 말도 못해요. 네, 너무 불편해요. 장미아 씨를 위한 방송이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은 제 아내도 추위를 네.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추위 타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유독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지하철 타면 참 어려워요. 맞아요. 여름에 막 여자들은 춥다고 난리인데 남자들은 네. 자켓 입고 덥다고 난리고 막 어디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보니까 칸별로 온도를 또 바꿔서 조절하게 해뒀더라고요. 네네네. 자, 이렇게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처음에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추위 잘 타는 사람 질병 때문일 수 있다. 아, 그래, 좋을 것 같지.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추운 게 아니라 네. 온도가 내려가서 추운 게 아니라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질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추위를 탈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심각하다는 거 예.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네.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우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김윤희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우, 더운 자. 색깔 입으셨네요, 두 분은. 더운 색깔. 네. 장미화 씨가 아까 이제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랬는데 추혜정 씨는 어때요? 제가 성이 추시잖아요. 진짜 성을 타주시고요. 전 여름에도 담요를 덮고 자요.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제가 핫팩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여기 이 스튜디오도 정도입니다. 좀 쌀랑하죠. 네. 여기도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난방을 잘 못하거든요. 그쵸. 조명 자체에 열이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냉방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사람보다 기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니까. 카메라라든지 네, 이런 지켜야죠. 장비들은 열에 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좀 차가워요. 근데 맞아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몸이 어떤지 지금부터 바로바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참 실험을 좋아하는 방송. 네. 그러니까요. 실험을 많이 하는 생방 방송. 중에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는 방송 참 드문데 그렇죠. 예. 사실 위험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제가 지금 실험이에요?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해놨어요. 아, 예, 여기 최첨단 장비를 제가 또 준비해놨습니다. 이야. 자, 제가 또 조작을 또 해볼게요. 여기 예. 카메라인데 저희도 한번. 제가 일단 어떤 카메라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물컵을 2개를 준비했어요. 어. 요 물컵이 하나는 따뜻한 물, 하나는 차가운 물인데 오. 눈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죠? 들어와서 뭐 똑같죠, 예, 지금. 김이 안 나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하면은 네. 자, 어머. 컵 하나가 파랗게, 하나는 또 하나는 분홍색. 빨갛게 이렇게 와. 나오죠? 예, 빨간 거 왼쪽에 있는 게 그게 따뜻한 물이고 거고. 오른쪽은 진짜 파랗네 그냥. 오. 이거는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넣었나 보다. 이야, 신기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장미화 씨부터 한번 볼게요. 네? 아니, 물컵을 보다가 갑자기 저를. 저쪽에 서세요. 예. 아, 예. 아, 자, 네. 장미화 씨 상체를 한번 손 이렇게 위로 하시고. 아, 그래요? 자, 예. 항복? 예. 제가 비치겠습니다. 항복입니다. 아, 제 몸이 그러니까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지금 보겠다는 그렇죠. 거죠? 자, 이렇게. 손은 이거 지금 왜 그렇죠? 손끝이 파란데요? 추워요. 보시면 아무래도 얼굴 쪽이나 중심부 쪽에 가까운 쪽은 붉은색의 정상 체온을 보이고 있는데 네. 손끝같이 말초 부분은 굉장히 파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신다거나 지금 손끝이 굉장히 좀 시려우신 상태이실 것 같아요. 특히 저 가운데 가슴 쪽이 파랗죠? 심장이 차가운 분이에요. 아, 여보세요. 그 명찰 때문에 가려서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손끝이 좀 파랗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쪽까지는 피가 잘 안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 거죠. 약간 추워요. 지금 그나마 조명 때문에 네. 위쪽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러네. 저희 조명 없는 데선 굉장히 추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기하면서. 예. 아, 자, 장미화 씨가 확실히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알 수가 타는데, 있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무섭다. 진짜 항상 그 온도에 따라서 너무 추해정 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예. 해주십시오. 예. 본인이 한번 추시라고 이동해볼게요. 와보세요. 자, 이번엔 추혜정 씨. 자, 손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유, 여기도 손끝이 파랗네. 거의 비슷하시죠. 아. 추혜정 씨도 예. 근데 지금 보면 옆에 이렇게 네. 척도처럼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예. 장미아 씨보다 얼굴 쪽도 온도가 조금 더 높으신 편이세요. 장미아 씨는 한 35도 정도였다고 하면 36도에서 37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여전히 손끝 같은 경우는 20도 정도 굉장히 차가운 상태이신 거죠. 아, 옆에 온도도 나오는군요. 네네. 아, 그러네요. 저게 온도네요. 아, 이것도 가슴은 파란데? 왜 그런 거지? 그것도 체온이. 네, 중심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체온은 몸 중심부에서 내부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이 있다거나 내지는 네네. 바깥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좀 차가울 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김현욱 씨는 안 재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네네네. 아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잘 박아서 쓰는 거야? 좀 더 내리세요. 좀 더, 여긴 좀 다 더. 빨갈 예. 것 같아. 아, 나도 손이 차네? 그러네요. 그래도 전반적인 온도, 네. 체온은 높죠? 좀 낮죠. 아니, 좀 더 틀어보세요. 39.9 좀 더 왼쪽으로 도까지 틀어봐요. 나오는데. 카메라를. 그렇죠. 예. 그래도 와. 앞서 있던 전반적으로 41도나 되네, 나는. 와, 나는 뜨거운 남자였어요. 그래요. 그런데도 왜 손끝은 저렇게 파랗게 나오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그나마 손바닥 쪽은 조금 체온이 유지가 되시는 있죠? 편인데요. 네. 역시나 손끝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차가워져 특히 좀 왜 있는 이렇게 까맣죠? 상태이고, 예, 오른쪽 왼쪽 차이도 좀 크시네요. 그 왼쪽이 아. 까맣네, 손끝이. 그때 얼굴도 약간 비대칭이라 그러더니 손도 비대칭이니까 체온이.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쟁 거를 예, 예. 지금 캡처를 해놨습니다. 아. 예, 캡처를 해놓고. 예. 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스튜디오가
지금 그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차가운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네. 오늘 그래서 핫팩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저희가 핫팩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생방 중에 추우실까봐. 아, 핫팩, 장규하 씨를 핫팩. 위해서. 맞아. 네, 핫팩을 준비했죠. 맞아요. 예, 네. 평소에나 좀 준비해주지. 오늘만 해가지고. 오늘 요걸 가지고 예. 사실은 핫팩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거 네.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희 야외 촬영할 때도 맞아, 핫팩 맞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그쵸. 추우니까 막 배에도 붙이고 예, 등에도 여기저기 붙이고. 막 덕지덕지 붙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핫팩을 붙여가지고 열감을 좀 전달하면 좋겠지만 어느 부위에 붙였을 때 효과가 좋은 부위가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붙이기 전에 체온을 예, 잰 먼저 겁니다. 그렇죠. 체온을 네. 쟀고 잘하셨어요. 제가 예. 핫팩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추워서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아. 어디다 붙여야 가장 내가 효과적일까? 네네네. 오늘 그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럼 한 번씩 와. 붙여보죠, 저희가. 그럴까요? 예. 저 핫팩 저한테 네, 있는데요. 한번 주세요. 예, 요거는 김현욱 씨 예, 거고. 저는 등에다 붙일게요, 그냥 등. 평소에 많이 붙이잖아요, 허리 쪽. 아, 그래요? 그쪽에 저는 이렇게. 저는 허리 어디에 쪽에다가. 붙이는 게 좋을까요? 애정 씨는 어깨에다가 한번 예. 등, 목 예, 쪽에. 목이 아 맞아요. 목에다가, 야외에서 여기다가. 그 부분에 많이 붙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옷도 다 타놨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저는 이렇게 네. 등에다가, 여기 등에다가. 어디? 여기 쪽, 여기. 등 잘 붙였죠? 아, 이렇게. 네, 등에다가, 예. 맞아. 이거 맨살에 붙이면 안 되니까 네. 옷 위에다가 맨살은 화상이 그죠? 보여. 예, 예. 맞아요. 따뜻하네요. 장미아 씨는 어디에 붙이실 거죠? 저는 쥐두새도 모르게 배에다 붙일 거예요. 네. 배에다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붙이는 부위예요. 맞아요. 그죠? 핫팩을. 많이 붙이는 부위인데 어디에 붙였을 때 과연 이 핫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요거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예.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생방송 중에 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채널 고정 30분 정도에 한번 네네. 제가 효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말미에 또 어떻게 체온이 변화될지 생방송으로 한번 네. 측정을 해보죠. 야, 요거 궁금하네요. 효과가 일단 좋은데요. 제대로 있어야 할 텐데. 네. 일단 좋아요. 애정 씨 전문가분들 뜻하죠? 표정이 네, 좀 금세 어둡지 따뜻해졌어요.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실험할 때마다 그때 거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효과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예, 또 틀리니까.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그죠? 있는데 예. 아무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네. 오프닝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질병 때문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 병인지부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병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날아서 왔네요. 예. 이 질병 때문 자, 떼주세요. 뭐 자, 오늘 네. 첫 번째로 준비된 원인은 바로 레이노 증후군. 굉장히 좀 생소한 병인 것 같아요. 그러게 전 처음 듣는데요. 레이노 증후군. 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있는 질병이고요. 네. 단순히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면 우리가 수족냉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단순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 넘어서서 혈액순환 자체에 장애가 생기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특히나 손끝이나 발끝 같은 경우는 말초 혈액이 굉장히 얇게 지나가기 때문에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와우. 창백해지는 것보다 파랗게 되거나 보라색으로까지 질리듯이 변할 수가 이건 있죠. 거의 뭐 동상 수준 아닙니까? 아니 저게 뭘 묻힌 게 아니라 진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네, 걸리면. 차가운 온도에 노출이 되거나 찬 물 같은 데 손을 닿게 되면 저런 식으로 피부 색깔의 변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와 너무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니 김 원장님 저거 너무 선명하게 색깔이 변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레이노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손이나 발끝에 있는 이 피부색이요, 네. 처음에는 창백하다가 그 다음에는 파랗게 질리거나 지금처럼 붉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피부의 색깔이 변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말초에 있는 혈관이 네. 이제 비정상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니까 예. 우리 피부 쪽에 있는 제대로 이제 허혈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창백해지게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파랗게 질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또 공급을 또 해주다 보니까 네.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네.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면 정상 색깔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혈관이 저렇게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이걸 네. 반복하게 되면 손, 발, 끝 쪽이 막 찌릿찌릿 저릴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전기놀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피가 안 통하겠다가 쫙 풀면은 찌릿하잖아요. 그쵸. 그런 효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피부 컬러만 바뀐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동반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감각이 무뎌지시기도 하고 네.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 오른 것처럼 손끝 발끝이 굉장히 찌릿찌릿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리는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추위에 노출됐을 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추위를 더 많이 타시게 되는 건데 사실 가장 위험한 증상은 또 따로 있죠. 이제 손발이 파래지고 하는 이유가 아까 원인 잠깐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손끝이나 발끝에 있는 피부로 제대로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손끝 발끝이 썩는 피부 괴사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절단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게 레이노 증후군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많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예. 여름철에는 괜찮은가요? 좀 생소하셔서 이런 병이 있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인구의 10%나 걸리기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10명 중에 1명은 이 레이노 증후군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예.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려 34% 정도가 이 레이노 증후군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당연히 조금이라도 찬물에 들어가거나 했을 땐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수족냉증이 있겠거니 하는 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레이노 증후군인 거죠. 그렇군요. 그냥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냥 왜 흔히 또 여성분들이 수족냉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수족냉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그러려니 있는데 하는 분들이 많아요. 3명 중에 1명은 걸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수족냉증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대잖아요, 혜정 씨. 그러니까요. 한번 상담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예.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뭔지 번째로 또 한번 궁금해지네요. 가볼게요. 예. 네. 한번 추위를 뜯어볼까요? 많이 타는 두 번째 이유야. 한번 살펴볼게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나 보죠? 그렇죠. 이제 갑상샘, 우리나라 말로 갑상샘이고 흔히 알고 계시는 건 갑상선이라고도 하죠. 목 쪽에서 있는 기관인데요. 갑상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이런 대사를 통해 열을 내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이런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열이 적절하게 발산이 되지 못하고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더욱더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걸리면 추위도 많이 타지만 그것이 또 어떤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설사 임신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태아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녀 모두에게 뭐 고지혈증이나 심장질환 같은 합병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정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추위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불임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니까 구체적인 증상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가지가 있네요. 네,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하다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남들에 비해서 추위를 많이 탄다. 이거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입맛은 없지만 체중이 증가한다인데 최근 몇 개월간 5kg 이상이 증가한 분들 유심히 참고를 하셔야겠고 네 번째는 최근에 목이 많이 튀어나왔다. 이런 4가지 증상들이 있네요. 목이 많이 튀어나왔다?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갑상선의 부위가 목 중간 아랫부분 쪽에 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부으면서 갑상선 염이 왔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보실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 여러 가지가 의심이 된다면 특별히 입맛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체중이 많이 증가를 하거나 많이 몸이 붓고 그리고 이전에는 추위를 안 탔는데 갑자기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 바뀌었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단하게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도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린 건 아닌가? 4가지 체크리스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추위를 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자궁냉증인데요. 추위
추위 때문에 자궁냉증이 아니라 자궁냉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냉증은 한의학에서 말을 할 때는 한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 한궐은 손과 발이 차가운 것인데 그 원인이 되는 게 신장의 전기가 고갈돼서 생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신장의 양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신장의 양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네.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퍼뜨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졌다라고 하면 자궁도 덩달아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느낄 때 쉽게 피곤해지고 또 체력이 약해진다거나 또 몸이 좀 차가워지고 네. 또 추위를 많이 타고 또 게다가 관절이나 근육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자궁이 좋지 않으면 또 몸이 차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맞아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자궁이 차게 되면 자궁이 차게 되면 자궁 쪽에 각종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떤 그런 질환의 문제들이 자궁이 냉한 것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냉증이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결과일 있고. 수도 있는 아,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자궁냉증이니까 예. 이런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죠. 많이 그죠? 뭐 안에 왜 물혹이 네. 생긴다든가 네. 대표적인 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자궁 물혹이라든지 네. 자궁 근종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어떤 어혈이나 이런 문제로 제대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네, 자궁이 네, 좀 차다, 자궁이 냉하다 네. 그러면서 하체로 순환이 안 되는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냉한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지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자궁이 냉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우리 자궁이 있는 아랫배를 한번 만져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차가운 기운이 확 느껴진다라고 네. 하면 네. 좀 자궁이 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 뚜껑을 이렇게 싹 밀으면 냉기가 확 올라오죠. 올라오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오. 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 네. 혈자리를 한번 눌러보는 건데요. 네. 이게 어디냐면 관원혈이라고 지금 하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예. 거죠? 네. 관원혈 혈자리입니다. 아. 보통은 이 관원혈은 우리 배꼽 위치가 배꼽에서부터 치골뼈 사이에 네. 5등분을 하시고요. 네. 위에서 세 번째 있는 혈자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위에서 세 우리가 번째. 보통 얘기를 할 때 네. 단전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원혈을 눌렀을 때 좀 네.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라고 하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냉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이 냉적이라는 쌓였다. 거는 뭐는 맞습니다. 네, 차가운 기운이 뭉쳐서 네.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여기 그래요? 만져가지고 딱딱하면 근육이 생겼네 이런. 네, 그건 이제 생각을 보통 하는데. 서서 만질 때는 복근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예. 네. 누워서 이제 누워서. 관원혈을 눌렀을 때는 아. 단단한 게 만져지면 냉적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그렇죠. 누워가지고 힘을 빼고 복근이 이완된 만져도 상태에서 눌렀을 때 가장 그 냉적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졌을 때 그 크기와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네. 이제 자궁이 찬 정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만져봤는데 네. 덩어리까지는 아닌데 네. 약간 단단한 것 같거든요. 장미아 씨는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만져지죠. 네, 저는 왜냐면 지방 저 핫팩을 덩어리예요. 묻혔잖아요. 지방 덩어리예요. 네. 아니 핫팩을 묻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핫팩을 여기다 붙였는데 아. 저도 사실 평소에 이 배가 차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옷을 더 입는 것밖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 이거 체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관원혈을 이렇게 지압을 해줘서 단단한 게 풀어질 때까지 네.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냉기가 뭉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냉기를 풀어주게 풀어서 되면 없애버리라는 혈액순환을 얘기죠.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생활 습관이 예. 나쁘다 보면 또 네. 뭉칠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줘도 효과가 있나요? 네, 꾹꾹 누르는 것보다는요. 네. 이제 제가 방법을 좀 네. 효과적으로 지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네, 네. 양쪽 손에 2지, 3지, 4지를 모아서요. 네. 관원혈을 꾹 짖을 수 있는 양손으로? 네, 양손으로 누워서 다시 한번 누워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양손으로 누워서 네. 이 배꼽과 치골 사이에 있는 관원혈을 네.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혹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요? 돌려주시는 것도 아. 좋고 네. 혹은 위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내리듯이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누를 때는 숨을 내쉬면서 네. 3초에서 5초 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뱉으면서 천천히 손을 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요. 예. 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내쉬면서 누르고. 숨을 뱉으면서 천천히 떼주시면 됩니다. 뱉으면서 네, 빼고. 보통은 하루에 30번에서 한 5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 네.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배가 좀 따뜻해진다는 그런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그 부위에 붙이셨네요. 핫팩을 붙였잖아요. 장미아 씨는 그렇죠. 항상 거기다 붙인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핫팩을 그렇죠. 붙이면? 지금 말씀드린 관원혈에다가 이렇게 네. 핫팩을 붙이시게 되면은 네. 이 안에 있는 냉기가 풀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나 여성분들 자궁 냉체질이신 분들, 네. 자궁에 예.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3명이 다 다른 곳에다 지금 핫팩을 붙였거든요. 네. 장미아 씨는 아까 그 배에다가 아랫배에다가. 붙였고, 거기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등 바로 뒤에, 네. 허리띠 바로 이쪽에다 붙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최혜정 씨는 저는 목에다가 목 부분에 이렇게 붙였는데, 붙였어요. 그럼 저희들은 어때요? 효과가? 네, 제가 아까 최혜정 아나운서 붙이는 거 제가 봤는데요. 네. 목 뒤에 아래쪽에 붙이셨더라고요. 네. 거기가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풍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풍문이요. 네. 풍문은 뭐냐면 바람풍자에다가 문자예요. 네. 다시 말하면 차가운 기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문이다. 네, 그럼 그런 거기 데다 막아야겠네. 붙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혈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견갑골 안쪽인데요. 네. 보통 두 번째 흉추 아래쪽에 바깥쪽에 있는 견갑골과 사이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혈자리를 아까처럼 해서 네. 이렇게 핫팩을 대주시거나 또 그 위에다가 목도리라든지 숄 같은 거를 네. 같이 덮어주시게 되면 예. 차가운 기운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목도리를 하면 좀 따뜻한 게 이제 네. 거기를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조끼 입거나, 네. 그죠? 여성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숄 두르는 자리가 거기인 거죠, 네, 선생님. 맞습니다. 야, 네. 이 얘기를 우리는 풍문으로 들었네. 그러네요. 우우우 앞에까지, 그죠? 예. 예. 제 허리는 어때요? 허리 쪽. 등. 보통 허리 쪽은 네. 그렇게 냉기를 막아준다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혈자리는 별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그래서 다른 것보다 효과는 덜 볼 수는 있지만 네. 다만 이제 사람들 중에서 허리가 좀 시큰거리다, 맞아, 냉하다, 허리가 네, 안 그래서 좋을 허리가 때. 아프다, 결리다 이러신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네. 각각 붙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붙인 분은 장미아 씨하고 최혜정 씨. 네. 요 위치. 그러니까 여성분은 특히 이제 배나 아랫배. 예, 뒤쪽 풍문이나 목에다가 이쪽. 풍문연에다 딱 붙이면 효과가 양쪽에다 다 붙였으니까 더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양쪽에 다 붙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붙였기 때문에 따뜻하다. 이 정도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말고 저희가 지금 이제 3군데 붙인 거 말고도 혹시 요 부분에다가 또 핫팩을 붙이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네. 우리가 모르는 부위가 있을까요? 추가로 또 있을까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성분들 보면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겨울 되면은 유난히 발이 차다, 발이 시리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이 부츠 계시잖아요. 신어도. 네, 그런 네. 분들한테는요. 네. 발목 안쪽에 복사뼈 위쪽에 보면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아. 네, 그쪽에다가 핫팩을 대주시게 되면은요. 네. 이 혈자리가 아랫다리 정강이를 타고 허벅지 안쪽을 타고 복강 안으로 들어가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하체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아. 또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그리고 또 의외의 혈자리를 말씀드리면 네. 발에도 있습니다. 발에도? 네. 오. 발가락 어디다 붙일까요? 네,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입니다. 발바닥. 네. 오. 보통 환자분들이 발이 시리다 그러면은 네. 발 등에다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이 우리 그 바닥에 있는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 여기다가 따뜻하게 해주시게 되면 예. 이 따뜻한 온기가 우리 몸속으로 끌어당기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보면 사람 인자처럼 되어 있는 고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용천혈이. 맞습니다. 네. 발가락을 살짝 오므렸을 때 네. 발 앞쪽에 보면 사람 인자로 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움푹한 부분이 용천혈이기 때문에 네. 그 혈을 중심으로 해서 따뜻하게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뭐 다닐 때는 좀 불편하겠네요. 요거 집에 있을 때. 그렇죠. 사셔야겠어요. 그렇죠. 발바닥이니까. 이제 보통 네.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다 붙이잖아요. 네. 근데 요 밑쪽에 붙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삼음교 네. 하고 용천 용천혈. 요쪽을 핫팩을 안 붙이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제 네. 아내가 실제로 어. 항상 저녁만 되면은 제 얼굴에다가 발을 갖다 디밀거든요. 거길 좀 눌러달라고. 어렵게 네, 사는구만요. 네. 그래서 눌러달라고 하니까 네. 눌러주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 제가 딱 발바닥- 누르는 데가 거기예요. 네, 거기를 맞습니다. 누르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용천혈은 우리 몸 전체에 밑에 바닥에서 받치고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네. 또 발바닥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라든지 우리 몸이 다 들어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인체의 축소판이다 얘기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발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를 혈액순환 시켜주는 아.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발가락이 시려서 발가락 쪽에 붙여야 되겠다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작은 네. 핫팩을 네. 용천열에다 붙이면 좋고. 네. 혹시 한방에서 좀 차를 마심으로 인해서 네. 따뜻하게 우리 몸에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차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냉체질을 개선도 하고요. 네. 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방차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요? 들고 있어요, 이게. 네. 일단은 네. 저희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얼핏 자, 지금 색깔만 나오고 있는데 봐서는 봐도 잘 모르겠죠? 저희가 이제 한약재는 아,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아우, 맛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는 알 것 같습니다. 아, 생강이 들어가 있네. 네. 하나는 생강이야. 섞였어요, 지금. 따뜻하네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알겠어, 둘 다 뭔지. 그래요? 네. 하나는 쓴데? 쑥 맛이 나잖아. 이게 쑥이? 네, 그래서 쓰지. 쑥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네, 정답은요? 거의 비슷한데요. 아, 정확하지 않아요? 네, 쑥은 정확하고요. 예. 생강이 들어가지 않고 네. 생강을 말린 건강이 들어갔습니다. 말린 생강.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럼 생강이 그게 생이란 얘기인가? 네, 우리 생강이 명태처럼? 생자는 그렇죠. 네. 아. 바로 이제 흙에서 캐낸 그 생것을 말을 하고요. 이것을 말린 것을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또 처음 알았네요. 네, 나는 이런- 생강이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명태, 보거 이런 것처럼 아, 이건 생강이고 말린 거는 건강이라고 건강. 하는군요. 네. 찐 거는 숙지왕이라고 하죠. 오. 그래요? 아닙니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강은요, 네. 생지왕을 찐 것을 우리가 이제 숙지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이 생자가 바로 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건강 같은 경우는요, 생강이랑 좀 효능이 달라요. 달라요? 둘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네. 생강을 이렇게 말리게 되면 예. 네. 따뜻하게 준 성질이 더 많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보통 말리면은 이게 농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가 농축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위나 장 또 내장 기관 이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부 안쪽에 있는 내장 안쪽에 있는 굵은 혈관들을 확장을 시켜서 아. 이제 장기 쪽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혈액순환 시켜주기 때문에 네.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흔히 얘기를 할 때 뭐 자궁 냉증이라든지 아니면 냉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들, 뭐 예를 들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 네. 또는 신경통이라든지 관절통 같은데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쑥이랑 건강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쑥도 물을- 말려야 되는 거죠. 네, 쑥은 말린 쑥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네, 해서 이 물을 2리터 정도를 넣으시고요. 네. 쑥은 10g, 그다음에 건강은 3g 정도를 같이 넣어서 펄펄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셔서 1시간 정도 은근하게 이제 예.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몸을 데펴줄 수 있는 보온차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그럼 3이에요. 지금 양을 대충 얘기해 주셨는데 좀 네. 진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많이 넣은 건 상관없는 거죠. 그게 뭐 진하다고 해서 무리가 가거나 이러진 네, 않죠. 비율이 네. 중요한가요? 근데 비율은 중요하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너무 진하게 먹는다고 몸에서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적당량으로 해서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유불급이네 이것도. 예. 그러네요. 민 원장님, 네. 생강 드세요? 생강차는 저도 가끔 먹는 편인데요. 네. 실제로 생강에 있는 그 매운 향이라는 것 자체가 진저올이나 아니면 쇼거올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나게 됩니다. 네네.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체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우리 몸의 순환을 잘 되게 하면서 초기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뭐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예. 쑥도 뭐 그러니까 사람 만든 거 쑥도- 아니에요. 근데 네. 우리가 쑥을 사실은 떡으로 먹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네. 쑥을 이렇게 차로 먹는 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네. 낯설어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쑥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요? 쑥이다라고 하면 여성에 좋다, 자궁에 좋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쑥떡 잘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쑥 같은 경우는 자궁에 있는 아랫배 쪽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우리 몸속에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궁이라든지 또는 아랫배에 냉기가 있을 때 이것을 풀어주면서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궁 냉증이라든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매달하는 월경통을 네. 이제 통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이 쑥은 워낙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또 쑥이라서 생강도 흔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구하는 건 쉽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쑥을 또 캐는 게 위험하잖아요 요즘에는 중금속 오염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산에 네. 가면 이제 봄철에 이제 3월, 4월, 네. 5월 요때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좀 시골이나 이렇게 좀 청정한 지역에 가면 좋은 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마셔보니까 쌉싸름한데도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의해야 될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보통 복용을 하실 때는요, 하루에 3번 정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보통 만약에 몸에 열이 있다거나 또는 코피와 같은 출혈 질환이 있을 때는 네.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게다가 뭐 안면 홍조가 있다든지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자칫하면 우리 몸속에는 열을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몸이 차신 분들은 3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유독 몸이 차신 분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혈자리를 이용해서 또는 핫팩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을 좀 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네.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마지막에는 이제 쑥과 네. 건강까지 활용해가지고 차를 드셔라라는 조언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야 니네 왜 체온 안 재?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우리가 예. 25분 정도 지났나요? 23분 정도 지났네요. 23분 정도 지났나요? 네. 사실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데워지려면 한번 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예. 자, 저부터 재볼까요? 일단 저부터 재죠. 뭐. 그래요. 제가 원래 효과가 없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네, 한번 제가 재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허리에다가. 저는 이제 허리에 했거든요. 예. 허리. 근데 워낙 뭐 체온이 높긴 네. 했어요. 아까 41도 정도 나왔죠? 네. 예. 자. 더 올라. 어? 지금 45, 45. 그죠? 야, 이것도 45.2. 올라가긴 올라가나 봐요. 와, 아니 물론이죠. 와, 45.4.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네. 핫팩 특성상 네. 이렇게 등어리에 붙이면 겉에 또 옷가지로 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렇게 고온의 온도에서 핫팩이 더 온도가 잘 활성화되거든요. 그 역할도 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비교했는데 41도였다가 네. 45도. 45.4. 네. 근데 지금 뭐 몸의 열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비슷하네요. 그죠? 지금 색깔 자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얼굴이 비슷하죠? 조금 더 붉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저 비포보다 애프터에 네. 왼쪽 어깨 쪽은 조금 더 붉은기가 줄어들었네요. 그죠? 네. 이쪽으로 파란색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 지금. 가운데는 하얘서 네. 예. 제가 그렇게 써.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래요.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재봤고요. 네, 그다음에 예, 저도 네. 한번 재볼까요? 자, 추혜정 MC는 이제 풍문열에 제가 목에 붙였습니다. 풍문열에다 붙였거든요. 예. 예. 자, 풍문열에 붙인 다음에 네.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와. 41.7도. 확실히 체온은 올라가는군요. 와. 오. 그리고 손끝이 네. 네. 조금 색깔이 아까보다. 노란색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빨간 이쪽, 부분도 조금 특히 이쪽 생겼고. 부분이. 예. 네. 와. 한번 볼까요? 오. 예. 사진을 좀 보면 예. 중심부 체온이 좀 더 많이 올라가신 게 보이시죠? 아까 막 가슴 얘기하신 네네. 거. 그래, 아, 가슴도 그러네, 그죠? 그러네. 파란 게 조금 네. 많이 줄어들었죠. 와. 네. 목에 붙였지만 중심부가 확실히- 모두 올라간 거. 그러네. 약간 지금 효과가 두 있어요. 사진을 네. 비교를 잘해서 보시면은 예. 예, 이게 포인트가 되니까 아주 예. 재밌네요.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와. 집에 하나 사둬야 되겠어요. 재밌네요. 네. 풍문열. 장미아 씨 한번 좋네요. 볼까요? 장미아 씨 그럴까요? 한번. 네. 네. 저는 아랫배에다가 붙였는데 네. 이제 조금 따뜻해져요. 아 그래요? 예, 아 장미아 씨는 네. 제가 아까 저희가 캡처를 못했대요. 아, 근데, 정말? 네, 복부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 그렇다고 또 복부를 하면 또 그것도 복부만 아니 여기만 그게 아니라 왼쪽 손이 빨개졌어요. 일단. 그러네요. 아니 제일 많은 효과를 보셨네. 아까 손이 엄청 파랬잖아요. 예, 이거 뭐 수치를 안 봐도 네. 한눈에 확 보이네요. 지금 이거 굳이 수치를 안 봐도 되는 게. 팔 안쪽에도 지금 분홍색이 됐잖아요. 그죠? 아니 놀라운 게 말이죠. 겨드랑이 왼쪽 손을 쪽에도. 아까 거기 핫팩에다 대고 계셨나? 아니 그렇지 않았는데. 양쪽 네. 손 다 양쪽 손이 지금 온도가 다 올라갔어요. 파라셨었거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이네 진짜. 네. 배에다 대고 있는 분이 아까 이 상교 관원혈자리입니다. 관원열.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 아니 혈자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헷갈리긴 하네. 관원열에다가 붙인 우리 장미아 씨가 이야. 효과는 제일 많이 보셨어요. 예. 야. 오늘 출연료는 반납. 네? 그래도 일단 42도까지 올라갔고. 엄청납니다. 예.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야. 자,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데나 핫팩을 붙이는 거는 안 됩니다. 효과가 좀 있는 곳에다가 제대로 그렇습니다. 핫팩을 붙여서 이 추운 겨울 아주 따뜻하게 몸을 좀 보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아니 일단은 장미아 씨는 좀 더 모실게요. 네. 예, 두 분 추운데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사는 법 시간 함께 하겠고요. 장미아 씨는 계속 여기 함께 하시고 계시고 네. 김보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도 잘 사는 법으로 사연이 한 통 도착했죠. 네. 네. 자, 오늘도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 주부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1월이 되면서 몸도 좀 만들고 건강도 찾으려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달 회원권을 끊으면 10만 원인데요. 네. 1년치를 한꺼번에 끊으면 한 달에 한 6만 원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확 질러서 1년치 72만 원을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지방으로요. 네. 그래서 1월에 두 번만 갈 수 있고 2월부터는 한 번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불을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저기요, 제가 2월부터 지방을 가게 돼서요. 이거 환불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완전히 이사하시는 건가요? 몇 달 가시는 거면 예. 저희는 홀딩 해드릴 테니까 갔다 오셔서 나머지는 또 다니시죠 뭐. 제가 근데 2월 가면 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환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네? 저희는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변심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도 그게 적혀 있을 텐데요. 어머, 계약서에 적혀있다는 얘기 저 처음 듣는데,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예. 찾아봤더니 어머, 깨알 같은 글씨로 정말 요따만한 글씨로 이렇게 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래도요, 이런 거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객님, 네. 분명 계약서 읽어보시고 사인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계약서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사인을 하셨는데 네.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이러시면은 저희는 곤란하죠. 네. 저희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아우, 진짜 싸우는 거 아니시죠? 정말 때려주고 싶네요. 네. 자, 제가요, 예. 이거 한 2번 갔는데, 아무리 그거 뭐 다 재고 한다 그래도 지금 67만 원, 72만 원 결제했잖아요. 예. 이거 그냥 날리긴 너무 아까운데, 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이런 사연. 실제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죠. 왜 요즘에 또 헬스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네. 이런 분들은 꽤 많을 텐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변심, 결론적으로 헬스장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개인 변심에 있어도 환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와우. 그래서 방문 판매법이나 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요. 네. 이렇게 1년 정도 거래를 하는 이 계약이 1개월 이상만 되면요. 네. 중간에 변심을 해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네. 남은 이용료를 그렇게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인 계약. 예, 그렇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씩 끊으니까. 예, 그런데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주문 맞춤해가지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네. 네,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계약서에 네. 단순 개인의 변심에 의한 것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게 환불이 가능한가요? 예, 환불 불가라는 그런 네. 문구가 있어도 네. 충분히 환불을 받을 수가 와우.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데? 그동안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포기한 보- 분들도 네, 많으셨을 네. 거거든요. 보통 헬스장 같은 경우나 뭐 네.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 다수의 소비자들이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미리 계약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양식으로. 네. 그런 것을 약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약관은 이제 약관규제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근데 약관규제법 구조에 따르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이걸 네. 돌려받는 거를 부당하게 포기를 하게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규정 무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아까 사연에서 보내주신 것처럼 네. 뭐 환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그 글자도 이렇게 깨알같이 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모로 살펴보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괄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무효라는 예, 얘기네요. 그런 조항은 무효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이미 전액 환불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썼으니까. 한두 번 나갔다고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을?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이럴 경우에 체력 단련장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지금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은 헬스장 사용이 한 번도 하기 전에 네. 만약에 환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아. 헬스장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7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 72,000 72,000원을 제하면 되고요. 네. 이 사연과 같은 경우처럼 이용을 했으면 이용한 그 일수에 맞춰가지고 이용료를 제하고 아. 또 그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이용할 생각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6만 원. 한 달 이용료 6만 원이랑 그 72만 원에 10%인 7만 2천 원, 그래서 13만 2천 원 공제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헬스장을 등록할 때 네. 이제 많은 고객님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헬스장 입장에서는 뭐 사은품도 주고 그렇죠. 운동복도 주고 맞아요.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이제 환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받았던 사은품이라든지 운동복은 돌려줘야 되나요? 예, 돌려줘야 합니다. 예. 왜 그것도 안 주게요? 좀 아까워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요. 네. 이제 소비자의 변심으로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네. 그 사은품 같은 경우는 동종 상품의 그 시중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 상품을 주던지 시중 가격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내가 사용해서 손실된 부분만큼을 배상을 하면 되고 환불 금액에서 공제를 해도 되는데요. 네. 다만 참고로 이제 계약서에 쓸 때 그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 같은 게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은 예. 현재 이렇게 사용한 그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운동복 같은 경우는 입었으면 너무 낡아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헬스장 입장에서는 받아봐야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헬스장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서 같은 거에 사은품을 써놔야 돼요, 또. 예,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포장만 개봉을 했으면 포장 개봉했는데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포장만 이런? 개봉하면 네. 그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헬스장 업주 입장에서도 잘 기억해놔야 될 네, 거군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뭔가를 줄 명시해놓으시는 게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예. 이걸 드렸다. 예, 사은품의 품목이 뭐다, 이건 시중 가격이 얼마다. 얼마다. 예. 이렇게 중간에 고객 변심을 했을 때 사은품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내용을 배상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걸 네.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가격이 안 써있더라도 사실은 시중에서 파는 시중가라는 게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복 그렇죠.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시중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걸 네. 기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기재를 같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도 예, 시중가라고. 시중가로만 예, 반영되는 건 네, 아니네요. 네. 안 써 있으면. 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쓰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네. 돌려주면 되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네. 원래 한 달이면 10만 원인데 1년치를 끊기 때문에 할인이 돼서 6만 원 꼴이 된 4만 거잖아요. 원을 세이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할인 쿠폰을 해서 끊었는데 이걸 환불할 때는 정상가로 돌려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이거 저 1년에 12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그 위약금이나 이런 다 배상하는 기준은 실제로 소비자하고 실거래가? 그 실제 거래하고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거 정상가가 10만 원이니까 공제할 때 10만 원씩 공제할게요 이러면 그러니까. 안 되고요. 네네. 실제 그 결제할 때 6만 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네. 6만 원 기준으로 해서 공제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그거는- 금액에 네. 맞춰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헬스장 소비- 업주가 아셔야겠네, 이런 부분. 예, 소비자도 무리하게 요구하면 그러니까. 안 되고 네. 그리고 헬스장에서도 공제할 때 10만 원 기준으로 공제하면 그렇죠. 안 되고. 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되고. 네. 예. 자, 간혹 이제 헬스장은요, 월 단위로 끊잖아요. 네, 금액은 그리고- 좀 비싸지지만 월 네. 단위도 있죠. 그리고 이제 월 단위가 끝나면은 사실은 그 한 달을 이용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횟수를 못 채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에 한 달에 한 번만 갔어도 한 달 이용료는 다 제하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갔으니까 한 번 이용한 것만 계산을 해서 제하는 건가요? 그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맞지가 않고요. 예. 네.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더라도 네. 실제 이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네, 일할 계산을 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한 달에 몇 번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한 달에 이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가도 되고 한 달에 뭐 10번 가도 되고 네네. 사정되는 대로 가는 경우. 그거 어떻게 일수를 계산하죠? 그래도 그 처음에 이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 실제 그 마지막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갔던 날하고 뭐 예를 네. 들어서 그 다음에 갔던 날하고 네. 요 사이의 일수를 네. 계산한다. 아. 근데 우리가 왜 저 운동하다 보면 라카 같은 거 쓰게 되잖아요. 네네네. 라카나 뭐 네. 사물함 네. 이것도 따로 돈을 내고 우리가 쓰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는 이건 어떻게 돌려받나요? 몇 번 못 썼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 달에 뭐 2만 원, 네. 3만 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받는 내잖아요. 경우 많이 있어요. 예, 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라카나 사물함도 사용 일수에 맞춰가지고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한 달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업주 입장에서 나는 계약서에 있어서 그래도 못 준다.
끝까지 우기면. 이런 경우 실제로 많아요. 맞아요. 네. 난 못 줍니다. 배째라 막말로. 네, 요즘 시쳇말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시긴 하실 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간이한 절차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민사로 이제 소액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고야. 네, 근데 한국소비자원 쪽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면 네. 소비자원에서 양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합의를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네. 그래서 서로 오케이를 하면 이대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좀 합의가 안 되면 그 소송 가야 돼요? 아니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 이제 한 번 또 조정안을 내는데요. 그걸 네. 양 당사자가 그래 오케이 하면 거기서 이제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데 네. 한쪽이라도 난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민사 소송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좀 번거로운 것은 좀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원인이 소비자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대로요 헬스장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환불 금액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헬스장 사정으로 폐업하거나 해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요, 총 그 이용 금액의 10%를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자, 만약에 하루라도 헬스장을 이용한 상태에서 헬스장 사정으로 폐업을 했어요. 그런 경우 다 돌려받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용일수를 공제를 하고 네. 이용일수를 일할 계산을 해서 네.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에 10% 위약금을 더해서 네. 그 합산한 금액으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주고 했는데 한 번도 네. 이용을 안 했다. 예, 그러면 그러면 10%를 더해서 예, 110만 원을 예, 내가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해요. 근데 100만 원 중에 거죠? 어느 정도 이용했다. 네. 한 달 치면 10만 원 거기서 빼고 제하고. 네. 90만 원에 10%. 위약금 10%에서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니까 아우 먹튀가 그렇게 또 많대요. 맞아요. 아니, 가슴 아프게도. 실제로 이거를 악용하는 헬스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간 경우. 저희 동네에서도 네. 막 이렇게 막 실어나니까 다니던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 저기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는 분들끼리 이거를 만들어서 소송을 걸자 어쩌자 막 맞아요. 이랬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근데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을 찾아야지 뭐. 네. 찾으면 좋은데요. 네. 애초에 계획적으로 네. 이렇게 다수의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헬스장들 같은 경우는 여러 명 소비자들한테 다 받아놓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면 악의적이죠. 예, 그러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죠, 이거? 예, 사기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찾는데도 좀 어렵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위험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법률적이라보다 좀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거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사연자처럼 1년 정도로 갈 때는 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할부로 결제를 하면서 이제 장기로 할부를 하면서 이걸 네. 가급적인 무이자로 하시면 할 수 있으면 하는 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이자 그러면은 6개월 이런 거. 끝나면은 이게 안 나가니까 그다음에는. 네, 그래서 신청하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 3개월을 이용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네.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제가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나머지 할부금 내지 않겠다. 네. 네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항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것도 총 금액이 이용 금액이 20만 원이 안 되거나 네. 할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렇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조항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 할부 예. 금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리고 할부 결제하면 네.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요즘에는 본인이 아주 좀 조심하는 게 그쵸. 가장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hrough all them changes. A lot of stuff came down.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 got started, there was a righteous sound.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통 제약사들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신약 중에서 바이오 신약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생물의 이런저런 물질들을 결합해가지고 나오게 네. 되는 약의 또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Y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 치료제를 이제 개발에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지방간 중에서도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네. 이제 간이 손상되고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도 일으키고요. 이제 마지막에 뭐 치료법은 간 이식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망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질병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Y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한 제약회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된 건데요. 네네.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 개발을 했지만은요, 이 Y 제약회사가 이제 앞으로 한국의 사업은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Y 제약회사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네. 계약금으로 1,500만 달러. 일단 이게 168억 원은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임상 다 거치고 시판될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돈들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건 마일스톤 기술 계약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다 돼서 최종 시판까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네. 7억 7천만 달러. 거의 이제 8,800억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제약회사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정말 이 환자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 네.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쾌거네요. 그렇습니다. 의학 분야에 있어서. 그러네요. 자, 이 Y 제약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약회사 말고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뭐 제약회사 같은 네네. 경우에도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이 이제 빈혈이에요. 이럴 때는 함부로 빈혈 치료제를 못 쓰잖아요. 네네. 관련한 바이오 신약 개발에 이제 나서서 식약처로부터 안전 허가를 받았었고요. 또 뭐 H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 바이오 의약품 11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도전한다. B 제약회사도 현재 한 3개 정도의 이 바이오 신약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 보니까 전통적인 제약 회사들이 요즘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있을까요? 우리가 약하면은 뭐 그냥 우리 약 아닙니까? 근데 네.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생물의 조직, 세포 이런 것도 유전자를 바꾸는 유전자 재결합. 좀 이제 약 개발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네. 왜 이렇게 많은 제약회사와 전체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이오 신약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미래 산업 먹거리에도 항상 바이오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네, 네. 앞으로 거의 매년 한 30%? 27%에서 30%의 성장성이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빨리 가야죠. 요즘에 예, 배 예. 만들고 이런 거 그렇게 성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뭐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약 개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네.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날이 춥다 보니까 온천 여행 많이들 가시죠. 온천 여행자면 또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이 출국세를 걷는다면서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도 뜨거운 뉴스인데요. 바로 이번 주 어제부터겠죠. 일본이 출국세를 걷습니다. 출국세.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인데 네. 일본에서부터 떠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네. 이 천행 예. 우리 원화로 한 10,000원이 조금 넘는 그러네요. 그런 출국세를 받게 되는데 네네네. 2세 이상의 내국인, 그러니까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이제 출국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예외가 그렇죠. 있나요? 그러니까 출국세니까 일본으로 들어갈 들어갔다 나올 때는 안 내죠. 나올 때 내게 되는데 네. 이거는 공식적인 이론적인 것이고 대충 어떻게 하느냐? 보통 어떻게 하느냐? 네. 나올 때 비행기 티켓 있잖아요. 예. 배로 나올 때는 승선료 있잖아요. 예. 여기에 포함이 자연스럽게 되나요? 녹아내는 방식으로 예. 출국세 만행, 그러니까 천행이죠. 10,000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다만 환승으로 잠깐 일본 찍고 나오는 거. 잠깐 있는. 네, 하고 24시간 내에 나오는 거. 이런 이제 승객에 한해서는 제외. 출국세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예. 억울하죠. 그럼요. 비행기 오래 타는 것도 열받는데. 네, 이거는 뭐 엄밀하면 일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출국세를 걷는 곳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꽤 많은 나라에서 출국세를 걷고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네. 보면은요, 세계 전체로 보면 미국, 네. 프랑스, 러시아, 두바이, 호주 이런 데 다 받고는 있는데 이미 있었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출국세를 걷지 안 걷지 이걸 모르는 것이 제가 네. 앞서도 말했지만은 포함돼 있어서 네, 그런 거죠. 비행기 티켓에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네. 출국세 따로 내세요 하면 그렇죠. 안 내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을 시킨 방식으로 네. 이 출국세를 걷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관광여객세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내국인만 납부를 하다가 2004년부터는 내국인, 외국인 뭐 다 받고요. 행정 소송도 있었는데 네네. 법원에서는 당연히 이 출국세는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쪽으로 네네. 이 공항이라든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아. 여기에 따라 좀 충원하기 위한 예산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도 그걸 예를 들었는데 네. 출국세를 걷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해외여행 가실 때 이 출국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세요. 네, 좀 세계 라이벌이죠. 삼성전자, 애플 이런저런 법정 소송도 많았는데 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다 디지털 TV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튠스가 삼성전자 TV 디지털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9 개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별도 장비 없이 삼성전자 스마트 TV로 애플의 모바일 기기 속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애플이 자사 콘텐츠 플랫폼인 아이튠즈를 다른 회사 기기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We're also excited to share that for the first time, users in more than 100 countries will be able to access the iTunes Movies and TV Shows app. iOS로 불리는 애플의 독자 운영 체제로 작동되던 기기가 벽을 허물고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와 연결되는 셈입니다. 아이튠즈에 저장된 음악과 영상을 이 대형 TV로 즐길 수 있고요.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컨텐츠를 외부 기기와 연결해주는 에어플레이도 삼성전자의 TV와 연동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TV와 휴대전화 판매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한때 천문학적인 특허 소송으로 대립하던 두 회사가 처음으로 힘을 합친 겁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갖고 이제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신제품을 개발해갖고 새로운 시장을 자꾸 창출하는 거죠. 초고화질 영상 시대가 열리면서 모바일과 TV가 힘을 합치는 합종 연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조현선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윤영의 굿모닝 1월 8일 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초대석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 안 드리면 나중에 지난 다음에 후회하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네. 내일은 누가 나오냐면요. 선글라스와 콧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 가수. 해요. 네, 바로 박상민 씨가 나옵니다. 많이 네.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ap, tap, the shoes are moving. Tap, tap, and clap and